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 간의 단절이 만연한 요즘 같은 냉랭한 시기에도 꿋꿋하게 결속을 중시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 카니발과 같은 자동차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이미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이 기아 카니발이 세대 간의 결속을 중시하며 더 넉넉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함께 살펴보시죠. 그동안 카니발의 크기가 작다는 불평사항이 많았을까요? 이번 4세대 신형 카니발은 전작에 비해서 전장과 휠베이스가 각각 40mm 그리고 30mm씩 늘어났습니다. 차량의 외관은 조금 독특합니다. 차량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단단하고 역동적인 느낌의 SUV 같은 느낌이 들기도, 넉넉한 공간을 과시하는 미니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전작에 비해 어딘가 모르게 차체가 더 안정적이고 정리가 잘 된 듯한 단정한 느낌을 받았다면 비교 없이 반듯하게 차량 전체를 관통하는 이 캐릭터 라인 때문일 것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도어 캐치, 후문 레일, 그리고 이 리어램프의 라인과 형상은 어떠한 돌출이나 뒤틀림 없이 그저 이 캐릭터 라인을 따라서 반듯하게 정렬됐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듯한 인상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다면 이 리어램프는 라인을 기준으로 상단에, 헤드램프는 라인을 기준으로 하단에 배치가 됐고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듬과 박자를 형상화한 이 내부 그래픽을 활용했습니다. 레터링은 필기체로 바뀌면서 조금 더 세련돼졌네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부에는 신형 소렌토에도 적용이 됐던 C필러 쪽 크롬 가니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 소렌토에 비해서 더 과감하게 위로 뻗어 있지만 이게 포인트라기보다는 필러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리 과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휠하치에는 마치 SUV의 클레이딩을 연상시키는 굴곡이 적용되면서 보다 단단한 이미지가 부각됐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는 요즘 기아차 트렌드에 맞춰서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배치를 해놨고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DRL과 라디에이터 그릴의 몰딩을 연결시키는 트릭을 썼습니다. 범퍼 하단부에 있는 인테이크는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보다 강인한 인상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양쪽 사이드에 있는 에어커트는 실제로 뚫려 있어서 전륜 힐하우스에 발생하는 저항을 줄여줍니다. 신형 카니발의 외관은 조금 단조로운 듯하지만 SUV의 강인함과 미니밴의 볼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내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운전석 인테리어는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우선 스크린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12.3인치 일체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마련이 되고 이는 기아차에서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중 가장 넓은 구성입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버튼들은 여기 있는 온도 조절 버튼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깔끔한 터치 버튼들로 변경이 됐고 역시 트림에 따라서 다이얼 방식의 변속 레버가 적용되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길게 연결되면서 첨단의 이미지를 잘 살려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보다 넓고 안정된 느낌을 만들어줘서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잘한 기교들 없이 굵직한 변경사항들이 적용되면서 상당히 마음에 들긴 하지만 4세대로 넘어오면서까지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용성도 보겠습니다. 우선 시트의 형상은 조금 단조롭긴 하지만 앉았을 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고 착자감은 이 정도면 무난한 편이고 시트는 위아래 앞뒤로 조절 범위가 커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운전하기 편한 시트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역시 위아래 앞뒤로 조절 범위가 커서 원하는 만큼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어 포켓은 공간이 상당히 넓긴 하지만 물병으로 치면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센터 콘솔 박스는 이런 큰 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하기 좋습니다. 컵홀더는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변속 다이얼 오른편에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은 고정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덮개를 열면 스마트폰 수납 공간이 나오고 3개의 USB 포트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배드까지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열 좌석의 수납성은 차량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는 그리 특별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2열 좌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차량의 엔진 라인업과 옵션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엔진 라인업은 현재까지는 3.5L 가솔린 엔진과 2.2L 디젤 엔진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전륜구동 기반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최고 출력은 294마력의 36.2토크의 성능을 발휘하고 디젤 모델의 최고 출력은 202마력의 45토크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아 카니발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분류가 되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정지 및 재출발까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안전 및 편의 사양은 전 트림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7인승 모델의 경우 좌석 배열은 1열부터 3열까지 둘셋으로 구성이 되고 9인승 모델과 11인승 모델의 경우 좌석 배열은 1열부터 4열까지 둘셋셋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세제 혜택과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 혜택 등의 이유로 9인승 모델의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9인승 모델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2열 좌석은 2개의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시트의 착자감은 무난한 편이고 일반적인 SUV들에 비해서 몸을 고정시켜주는 정도가 좀 미미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 차량은 과격하게 달릴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시트는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해서 뒷좌석 승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등받이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돼서 장거리 운행에도 불편하진 않겠습니다. 9인승 모델과 11인승 모델의 경우 2열 좌석은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9인승 모델의 경우 통풍 시트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7인승 모델의 경우 2열 좌석은 열선 및 통풍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레그 서포트까지 달린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수납성도 보겠습니다. 일단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포켓은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이동 중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넣고 다니기도 좋겠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 위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얇고 긴 물병은 고정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220V 파워 아울렛과 12V 소켓이 마련되어 있고, USB 포트는 센터 콘솔이 아닌 전면 시트 등받이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선을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5.5리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는 확장형 센터 콘솔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석 공간을 위한 송풍구는 전부 천장에 매립이 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면적은 상당히 넓어서 개방감이 좋고 원하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도어 커튼을 칠 수 있겠습니다. 2열 좌석을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3열 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좌석도 2열 좌석과 마찬가지로 착자감은 무난한 편이고 전방 시야가 조금 막히는 것을 빼고는 레그룸도 적당하고 헤드룸도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3열 좌석도 전후 방향으로 슬라이딩 기능 및 리클라이닝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2열 좌석과 마찬가지로 유아용 카시트 설치를 위한 아이소픽스 고정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열 좌석 창문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좀 작긴 하지만 원하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커튼을 칠 수 있겠고, 넓은 공간에 컵홀더와 스마트폰 거치대 그리고 USB 포트까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서 2열 좌석 못지않게 거주성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승차감은 좀 떨어지겠네요. 4열 시트는 9인승과 11인승이 동일하게 3개의 시트가 있는 팝업 싱킹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소에는 완전히 접어서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공간이 실질적으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헤드레스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완전히 못 앉을 정도는 아니지만 앞좌석들과 달리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긴 하네요. 자세가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뒤에 별도의 공간이 없이 바로 테일게이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나 소렌토의 3열 좌석이 심리적으로는 더 편안한 것 같네요. 트렁크도 확인해 보시죠. 신형 카니발의 테일게이트는 노블레스 트림 이상부터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지원됩니다. 트렁크가 열렸을 때 입구는 상당히 넓고 바닥에 턱이 낮아서 무거운 짐을 넣고 빼기 수월하지만 보시다시피 4열 시트 등받이가 펼쳐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짐도 적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테일게이트가 4열 좌석에 앉아있는 탑승객의 머리를 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너무 세게 닫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안전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4열 시트 등받이는 여기 있는 줄을 잡아당겨서 쉽게 바닥으로 완전히 매립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큰 여행 가방, 작은 여행 가방, 휴대용 유모차, 골프백까지 모두 적재가 가능하겠고 전고가 높기 때문에 유모차는 펼친 상태로 그대로 적재가 가능하겠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기아에서 나오는 차량 중에 가장 크고 넓은 차량 중에 하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유행하는 차박 여행을 하기에는 그리 적합한 구조는 아닙니다. 시내 주행을 나가기 전에 제가 찾은 이 차량의 장단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2열 좌석에서도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동일하게 듀얼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지만 뒷좌석에서는 선루프를 조작할 수 없었던 팰리세이드와는 달리 카니발은 덮개 및 선루프까지 2열 탑승자가 직접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SUV들과 달리 등받이 평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넓은 실내 공간에도 차박 캠핑에는 부적합합니다. 차세대 신형 카니발을 직접 이렇게 몰아보니까 그냥 좀 묵직하게 세팅이 된 SUV를 모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확실히 팰리세이드와 같은 SUV와는 물론이고 같은 미니밴인 스타렉스와도 결이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창문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전후방 그리고 측방 시야가 굉장히 좋고 차체가 높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을 웬만큼 낮추더라도 여전히 높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필러 쪽에 있는 쪽창도 사각지대를 줄여줘서
선회 시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무거운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에 탑재된 2.2L 엔진으로 끌기에는 전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으나 모든 상황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가 있겠고, 이 차량에 탑재된 8단 자동 변속기는 소렌토에 적용된 DCT 미션만큼 빠르고 정확하진 않지만 차량의 성격에 맞게 충분히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면서 완벽히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전작에 비해서 엔진 소음과 노면 소음이 실내로 덜 유입되는 편이고, 전작과 동일하게 직진 안정성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코너 구간에서는 롤을 좀 과하게 허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차폭이 넓고 휠베이스가 긴 만큼 외관상 보여지는 이미지와 달리 코너식 어둠도 꽤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너시 전반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이 매우 강하고 뒷좌석에 승객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을 때 오히려 밸런스가 개선됩니다. 대신 속도가 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차체의 육중한 무게가 여실히 느껴지고 조금 과장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전석과 달리 뒷좌석, 특히 3열 좌석과 4열 좌석은 더 큰 행지를 받기 때문에 뒷좌석에 승객을 좀 태우고 계시다면 과격한 주행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향 감각은 날카로움과는 비록 거리가 좀 멀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침착하게 반응해서 편안함으로 따졌을 때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전한 곳에서 조금 무의미한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 테스트 장비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는데 한 11초에서 한 13초 정도 걸렸을까요? 어차피 숫자가 중요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꼭 13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급출발 시 휠스핀은 조금 있었는데 토크 스티어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의 덩치와 생김새에 비해서 100km까지 가속 성능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확한 기록은 가능하다면 영상으로 따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차를 타고 이렇게 달리는 건 연비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차량은 아직 길들이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간단하게 제동 능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겠습니다. 네, 급제동 시 좌우 균형은 잘 맞고 이런 단발성 제동 능력은 과도하게 밀리거나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만, 연속되는 브레이킹 상황에서는 로터가 다소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외로 장거리 운행을 떠나는 경우에는 차량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3세대 플랫폼의 적용으로 인한 경량화 등을 통해서 전작에 비해서 연비가 훨씬 우수해졌습니다. 특히 가솔린 모델의 경우 배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km 이상 연비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2.2 디젤 모델이고 현재 도심주행 연비는 리터당 11.1km입니다. 차체 강성과 같은 부분은 시승기간 중에는 별로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시간을 두고 좀 차근차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의 경우 엑셀을 좀 깊게 밟으면 엔진 소음이 실내로 좀 많이 유입되는 편인데, 단순 업무용 차량이 아닌 가족을 위한 미니밴의 목적성에는 역시 가솔린 모델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카니발은 넓은 실내 공간에 잘 달리고 잘 갖춰진 가성비 좋은 미니밴입니다.